제가 환경원예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협박하였고 활동을 했는데 학교 얘기를 해야지. 학교 얘기를. 현재는 IR 센터 설립. 현재는 아니. 그러면 환경원예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교과목이 있을까요? 생명과학 수업 교과목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윤문입니다. 수시 지원도 끝나고 수능과 면접에 대해서 모두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에 대한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모의 면접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제가 직접 코칭을 하면서 하는 아바타 면접이라고 하죠. 이런 모의 면접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면접 현장에서 꼭 필요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면접을 진행할 첫 번째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현재 대성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시립대학교 그리고 서울여대 건국대학교의 원예와 관련된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 학생이 모의 면접을 신청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신청하셨을까요? 제가 면접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접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또 스킬까지 알아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원 대학 중에 일지망인 시립대 면접에 대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이 한 활동 중에 면접에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텃밭 관련 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고, 또 3학년 때 이제 생투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 가정에서 식물의 생리에 관해서 좀 더 환경원예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어필하고 싶습니다. 원예학과는 주로 식물을 다루는 그런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기본적 내용,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광합성. 네. 광합성에 대한 지식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하면서 접근한다면 좋겠고, 그렇다면 현재 면접에서 가장 걱정되는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실까요? 준비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답이 나오면 당황을 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것 같고, 또 그 다음 질문도 연달아서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저는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는 당황스러움을 낮추기 위해 잠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너무 길면 안 돼요. 근데 한 10초 정도만. 근데 생각이 나면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비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면접이니까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좋죠. 일단 아바타 면접을 진행할 때 본인의 경험과 준비한 걸 하세요. 괜찮으면 넘어갈게요. 안 괜찮으면 제가 지령을 따로 다시 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환경원예학과 지원했는데 혹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환경원예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텃밭가역보기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식물을 심고 기르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그런 일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식물은 정적이고 그리고 무감각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학교 얘기를 해야지. 학교 얘기를. 지원 동기는 먼저 학교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도시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도시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고, 현재는 IR 센터 설립, 현재는 IR 센터 설립, IR 센터 설립 프로젝트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환경원예학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원예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고교에서 과목은 어떤 교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생명과학 2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원예와 관련된 식물의 생리 현상을 생명과학 2 교과목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하나도 모르는데. 생명과학 2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생명과학 2 시간에 자유주제 탐구 활동을 한 게 있어요. 기후변화가 C3 식물의 광합성과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잠 10초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10초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광합성을 배우고 난 이후에 이를 기후변화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배워서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봐봐. 다시. 제가 한 보고서는 제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온대 지방에 사는 C3 식물이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라 C3 식물이 적어지고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구변화에 따라 C3 식물이 적어지고 열대우림에 사는 C4 식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자세히 통계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완전히 너무 힘든데 이거 진짜 와 너무 모르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리더십은 어때요? 저는 리더십은 다른 것에 조금 나서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학년 화작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조장을 하게 되는 아니 어쩔 수 없이 조장을 하고. 시립대 환경원예학과에서 학생을 꼭 뽑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내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의 노력과 끈기로 환경원예학과에 와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그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인도 긴장하고 떨리고 생각 안 나고 힘들죠, 그렇죠? 모의 면접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일을 더 많이 채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머리를 묶으세요. 면접에서는 머리를 풀고 들어가는 거 깔끔하게 묶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복장은 괜찮은데 조금 더 흐느흐느한 것보다는 단정하게. 두 번째는 실제 많이 긴장하시고 준비가 지금 원래 안 됐잖아요. 지금 수능을 하시고 하시는 거. 그래서 잘 안 된 건 알겠지만 너무 몰라요. 제가 설명할 때 원리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에 대한 기반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조금씩이라도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했던 거, 3학년 했던 거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저는 수학을 못하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이런 말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언어거나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내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 정말 이 학교 오고 싶다,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목소리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자신감 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용이랑 다르게 목소리가 조금 더 크거나 톤이 좀 이제 안정되면 그게 더 잘 들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처음에 우리 지원 동기 물어보잖아요. 거의 공통 질문이에요. 그 지원 동기 딱 시작할 때 그 면접자에 대한 인상이 확 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원 동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약간 루즈한 느낌이 있어서, 지원 동기는 1분 안 되게 본인이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1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키워드 위주로 좀 자기를 각인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답변할 때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아요.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내가 처음 면접 보면 좋지만 내가 10번째, 15번째 면접을 보다 보면 지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첫째, 둘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면접을 본다라는 것은 서류 평가에서 매력적인 생기부로 느껴졌기 때문에 사정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학생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서류가 아닌 면대면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인 만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과정에 있었던 좀 개념이라든지 원리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좋겠어요. 모의 면접을 좀 많이 해보면은 상당히 실력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문학을 좀 추려서 여러 번 준비를 해보고, 또 한 답변의 그 대답은 1분에서 1분 30초 내외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준비를 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의 면접을 보고 나니까 진짜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서 오늘 주셨던 피드백 모두 활용해서 잘 면접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바타 면접을 신청한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가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심예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입니다. 그 예원 학생이 모의 면접을 신청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면접이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3군데나 있는 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준비를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적기도 하였고 주변 친구들 중에도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도움을 좀 받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지망이 숙명여자대학교잖아요. 모의 면접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나 그런 게 홍보 광고 관련돼서 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광고랑 관련돼서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활동들을 좀 열심히 어필하고 싶습니다. 생기부를 봤거든요. 허위 광고, 가짜 광고로 인한 심각성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왔죠.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면접에서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은 뭐가 있으실까요? 그 면접에서 보면 제가 한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들이 항상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꼬리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얼만큼 제 생기부를 뜯어봐야 되고 또 얼만큼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꼬리 질문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준비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에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처하고 답변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죠. 무조건 많이 하고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만 만들고 여기에 대한 꼬리 질문도 예상하게, 그래서 그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만들 수 있게 거기까지를 내가 전략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질문도 답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답변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꼬리 질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너무 깊이 하면 내가 답변을 나중에 못해. 자, 그럼 이제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떨리나요?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편안하게 최대한 본인이 준비해온 걸 잘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광고기획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광고기획자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광고 기획자는 영화로 따지면 영화의 모든 걸 총괄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광고를 기획하는 과정부터 광고가 제작되고 사람들에게 송출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광고에 대한 다방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책임감 같은 게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도 하고 학생회에서 정보관리부 부장을 맡는 등 다양한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리더십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될까요? 여러 조별 과제에서 조장이나 아니면 주장을 맡으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고 같은 조원들이 부족해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커버해 주면서 팀플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다들 받고 저도 받을 수 있게끔 유지했다는 점에서 잘하는 편이죠, 이 정도는. 그 3학년 동아리 활동을 보면은 지금 이제 컬처 마케팅에 주목했다고 되어 있는데 컬처 마케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컬처 마케팅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가치, 인식과 관련돼서 그런 거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하여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컬처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 기획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컬처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 기획자가 그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광고에 녹아내면 그 컬처 마케팅이 무조건적인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손 한번 들어봐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컬처 마케팅이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민감해할 수 있는 흑인들에 대한
그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 형상을 광고에다가 그대로 녹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광고에다 녹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면서 비판을 받아 결국엔 그 광고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 새롭게 광고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의 문화들을 충분히 좀 정리 좀 간단하게 간단 명령이 말이 너무 길고 말이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그냥 핵심만 요약해도 충분히 좋은 답변이에요. 컬처 마케팅을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흑인에 대한 불평등 현상을 그대로 광고에 녹여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을 받고 그 광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고 기획자가 컬처 마케팅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 때는 무비판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제작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하네. 잘 알아듣네. 딱 좋네. 그 자율적 교육 과정에서 그 화장품 홍보 전략 그거에서 이제 광고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친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리뉴얼을 해서 제품을 새로 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한 활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기를 바꿈으로써 오염성을 낮추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마케팅 기본 원리나 뭐 전략을 학습했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를 학습했을까요? 광고 영상이 됐든 포스터가 됐든 줄글로 막 적혀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글자 수를 한 5글자에서 7글자로 제한을 해서 시각적이게 보이는 데 초점을 두는 광고 전략을 선택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어떤 뭐 타겟층을 설정한다라든지 이런 본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쓰고 싶은 화장품을 직접 선택을 하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10대 학생들을 타겟층으로 하여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 중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아는 정보들을 미리 투정을 하면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10대들 사이에서 요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배우를 선택을 해서 그 배우를 포스터에도 집어넣음으로써 타겟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이 배우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광고 포스터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일단 선생님 피드백은 정리가 안 된다. 당연히 내가 준비를 했어도 그 준비한 내용이 펜으로는 많이 공부하지만 입으로는 많이 안 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머리서 정리한 내용이 입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 본인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뭔가를 가르쳐준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해야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돼. 사람들이 이거는요. 그 연습 조금 부족하고 좀 당황했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현상들이 이 답변이 옳지 않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질문을 듣고 그 내용을 살짝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해. 그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키워드를 정리하라고. 2가지 그 내용에 대한 사례, 그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들으면서 되게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나를 넣는데 본인이 그거를 다른 활동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어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이미 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부연 설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을 잘하긴 하는데 자기가 되게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자신이 없거나 이러면 약간 느려지면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면접관들이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템포를 맞추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고 구어체보단 좀 문어체를 많이 쓰는 느낌. 그 단어 선택 같은 것들도 내가 조금 고급스럽고 좀 어려운 단어들 그런 걸 선택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꼬이거나 약간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들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생이잖아요. 완벽하게 뭔가 스피치를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단어를 위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상당히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 되게 빠른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경상도 사투리 익숙하지 않으면은 귀에 잘 안 들어와.
사투리가 나쁜 게 아니고 선생님 사투리 써도 돼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의 그 방언 자체가 원래 똑같이 서울말처럼 속도로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의식해서 천천히 말을 해야지 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이제 하면서 호응도 해주고 이렇게 눈 맞춤도 해주니까는 그때부터 좀 긴장이 풀렸어 사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잘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접관이 이렇게 다 친절하진 않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서 이것만 계속 서면지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사실. 그리고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 계속 긴장한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의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딱 봤는데 눈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앞머리를 자르고 싶어. 미안한데 앞머리를 조금 더 단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물론 청바지를 입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청바지보다는 이왕이면은 좀 검정색이나 이런 슬랙스 종류, 뭐 단정한 조금 슬랙스를 입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정리를 해봤을까, 저는 그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면접을 진행할 때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뭐냐, 본인의 학생부의 키워드를 최소 10개 이상 정리해보라고. 근데 그 키워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컬처 마케팅 관련해서 아까 질문했을 때 우리 윤민쌤이 이제 코칭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이론에 관한 것들은 사례를 곁들였을 때 더 확 와닿거든요. 실제 생기부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진위 여부, 사실이냐, 네가 한 게 맞냐, 이게 증거를 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성 마케팅 예시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학생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 활동과 경험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심도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에 왔었을 때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좀 포인트들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예원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왜 질문했는지, 뭘 원하지? 요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준비하면은 모의 면접 사실 몇 번만 해보면은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하기 전에 비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 긴장이 엄청 갑자기 극도로 올라가서 생각보다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치고 되게 잘하지 근데 않았어? 왜 울어? 혼낸 거 아닌데 너무 긴장 풀려서 그런 그런 거다. 아유,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스로 너무 못하고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열심히 뭔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해주신 피드백들 잘 수용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 거. 당연히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다 잘해. 좀 지나면 더 잘할 수 있지. 자, 지금까지 이영주 심혜원 학생과 함께 아바타 면접을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